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금일 5강을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강부터 4강까지 기본적인 걸 좀 교육했다고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일 시장을 좀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지금 전염 문제 때문에, 감염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보였었는데 금일 자동차와 대내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좀 상쇄한 것 같고요. 시장도 아주 좋게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주간 대선 일정이 일단은 스톱이 된 거라서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바로 또 미국에서 시행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증시에는 큰 호재지만 강력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박스권 쪽의 장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 대선 전까지는 동목골 장세로 계속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 잠재형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2400선의 재돌파인데 2380이 먼저 돌파가 되면 2400까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2300은 박스권의 하단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큰 그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금일 5강인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일단 제가 오늘 용어를 투자는 냉정하게, 좀 그럴 시기인 것 같아서 금일 제목을 투자는 냉정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 신법론. 그러니까 마음에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글로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가 상승 하락 이격도 기법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격도라는 자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이격도가 프로테지로 나오는 보조 지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중시 봐야 될 겁니다. 역배열 턴 기법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저점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또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강을 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에 했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주봉, 월봉, 분석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일은 기존에 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 신법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상당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이기지 못하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59,000원대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등락폭에서 내려갔을 때 심리적으로 본인이 이탈하게 되면 되게 곤란한 경우를 겪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감정적 부분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손실이 났다고 화를 내는 투자자나 수익이 났다고 흥분하는 투자자가 사실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트레이더는 수익을 내든 못 내든 흥분하지 않으며 이성적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이다. 근데 사실 수익 나면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지 않게 기분을 즐기시는 게 낫겠죠. 수익 났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심리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린이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동안에 10년 이상의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리먼 사태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하루 동안 하한가가 800개 이상 간 날이 있습니다. 800개. 근데 이때는 15% 하락률 상승률이었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진짜 계좌가 막 15%, 20%씩 빠진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잘 지나서 나중에 급등이 나온 건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투자자의 길로 갔을 때 수익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조건 좋은 종목만 매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거나 시장에서 시끄러운 그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도박사의 승률이 아닌 트레이더로서의 투자 기준을 지키셔서 승률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기본 원칙이긴 한데 사실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몰빵하지 말라. 이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강조합니다. 방송에서도 매번 말씀하시고 뭐 일반 증권사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비중 관리가 진짜로 했을 때 리스크가 없다면야 비중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리스크가 있는데 비중 뭐 100% 들어가면 진짜 자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니까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종목에 50% 이상에 들어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지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심리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NC소프트가 100만 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7만 원 간다 그래놓고 6만 원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5만 5천 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매 시장에서 심리에 못 이겨가지고 매도하고 나면 급등하는 시장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서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건데 그래서 남들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현금 부징을 20% 정도는 보유해라.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렵긴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10에서 20%는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게 시장이 힘들어질 때 폭락장에서도 현금으로 다시 추가 배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기다렸다.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하락했을 때 다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라. 되게 기초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유망한 기업 같은 경우는 3개년을 보시고 매년 성장률이 15에서 20% 성장. 근데 최근에 상당히 힘들겠죠.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R로 말씀드리면 잠깐 다른 데로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에서 3배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부담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5배까지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퍼로 얘기하면은 10 미만에 있는 종목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준 수치니까 그냥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비 PER이 현저히 낮은 기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배팅해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오픈톡에서 가끔 노란톡에서 상담 받아보면 50% 이상 베팅하시고 20% 마이너스 나면 그때부터 진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20% 배팅했다면 10% 정도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됩니다. 대신에 50%가 들어갔을 때는 추가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무리한 배팅을 하실 거면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런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내려갔다가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 사이클이냐, 하락 사이클이냐, 등락 사이클이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좀 파악하는 눈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현명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책에 있는 글도 있고 제 나름 생각도 있는 글을 서술해서 쓴 거니까 너무 개념치는 마시고 대신에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승, 하락, 이격도. 그냥 이격도니까 사실 각도입니다.
이격도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떨어진 정도, 괴리율,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캔들하고 주가하고 차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 각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평균선하고 주가, 그러니까 캔들의 위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21선 이격도, 중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61선 이격도를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유인 즉슨 어떻게 보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60선이 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격도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편하게 보는 방법은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선의 상승형인지 61선의 상승형인지 아니면 하락형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격도가 5일선부터 61선까지 다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건 20일하고 61선을 금일 60일 이격도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승 국면인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인 경우 106% 이상이면 매도 관점, 매도 시점입니다. 그리고 98% 정도 이하면 매수 시점.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수치상의 결과긴 한데 상승 국면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동평균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 이상이면 매도 시점, 98% 이하면 매수 시점. 단 수치로 돼 있는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강 국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상승각일 때 말씀을 하는 거고 하락각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선 이동평균인 경우에 102%면 매도 시점. 왜냐? 하락각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의 상승각이면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하락각이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 정도 이하면 매수 시점. 그러니까 하락각일 때가 상승각일 때보다 6%에서 7%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60일 같은 경우에 104% 이상이면 매도 시점. 그러니까 60일이 더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2% 정도 더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88% 이하면 매수 시점. 좀 이따가 예시 차트를 볼 건데 사실 수치를 외우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수치는 조금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겠죠.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승 이격. 그러니까 상승 이격이라는 게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상승 이격인데 22격이면 21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그러면 벌어지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주가가 되돌아간다. 획이란 뜻인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풍제약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획이.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이격일 경우를 설명드린 거고요. 하락 이격일 때 반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락 이격이 벌어지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주가가 되돌아간다. 획이. 근데 중요한 건 상승하고 다른 점이 이 부분은 상승이라고 안 하고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목표가를 여기 아니면 여기로 잡습니다. 왜냐? 이평선이 내려가는 각에서는 거래량을 싣거나 아니면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은 돌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격도 설정 방법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지표 추가에 들어가시면 이격도라고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설치하셨으면 중요한 게 5일, 10일까지 다 하면 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일하고 60일만 입력하시고 색깔을 뭐 사실 빨간색으로 하시든 검은색으로 하시든 해서 너비를 한 2, 3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설정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시 차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나오면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보시면 괌에도 들어갔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었을 때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90몇 대로 가게 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표랑 사실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지금 SK 하이닉스인데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처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격각에서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격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밑으로 떨어져서 다이버전스 똑같이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터랑 같은 위치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사실 여기서 사도 수익이긴 합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왔을 때 구간에서 60선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60하고 21선만 입력해 놓은 상태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보시면 타점이 나옵니다. 95나 96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대로 급등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직전 고점까지입니다. 일단은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상승이 위로 간다면 거래량이 더 나왔다면 사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격도로도 사실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또 올라갔다가 110% 구간에서 맞고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또 데드 크로스 났고 이격도도 빠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또 90대로 가서 올라오는 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무조건 각도만 봐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격도와 이격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격각과 이평선 캔들을 같이 동시에 보시면 상당한 공부가 되시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그 다음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격각 깨지고 근데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때 문제인데요.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밀린 다음에 이격도가 올라오는 구간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20과 60이 이격각이 없어진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온 거 보면 100 밑에서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95 밑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현대차가 지금 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위치상 보시면은 그래서 60일 이격각이 118%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꼭대기는 뭐 150 이상도 갔었는데 보시면은 최근 조정에 따른 이격 수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 내려왔다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향후 이격각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온 이유는 이격이 벌어졌다가 회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일은 특별한 게 이제 뭐 현대차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호재 뉴스로 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수소차인 니콜라 문제도 있어서 되게 호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심에서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 60일 이격이 만약에 지금 오늘은 이쯤 와 있지 않겠습니까? 꺾이거나 하면은 상단 주봉이나 여러 가지 패턴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격으로 보시면 사실 21선 이격도가 92%,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선 이격도가 9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구간으로 한 번은 조정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쌍봉 위치에서 돌파 못하고 N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상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일단은 이격 수치 중에 지금 저점에 지지받나 위치를 확인할 자리로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매수 수치의 하강 국면에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4일 동안 지지를 받고 오늘도 아마 이 자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순간 이 수치가 이격각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지는 받고 있으니까 기존 직전 저점이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4일간 저점 지지 이런 경우에 향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제신의 조건에 부합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올라가면 직전에 21선이 목표가가 되고요.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단 목표는 21선 근방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격각에 대한 거는 한번 수치를 입력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은 상당히 되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수치상의 결과치. 그래서 이격도, 이평선, 캔들 분석을 병행해서 확률을 높이시고 반복학습을 통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수치만 봐서 된다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공략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대형주 보실 때 답답하면 한 번씩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얘가 지금 상승 이격인지 하락 이격인지 아니면 어떤 박스 이격인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급등 종목의 경우에는 11선을 유지하면서 상승시키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급등주 같은 경우는 11선이 상승형으로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격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보실 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의 상승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급등주는 항상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급등주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보실 때 항상 여러 가지 체계 면에서는 그렇게 이격도도 보시고 캔들도 보시고 이평선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격 때 제가 이게 사실 제 룰인데 상승 이격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양봉 캔들로 3.2에서 4.5 상승이 나오면 이평선이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단 3일이 지나면 이평선이 붙기 때문에 3일에서 4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책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평균을 낸 거고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에 데이터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상승 수치가 계속 지속될 거면 3.2에서 4.5%가 오르면 이평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나름 평균치를 내서 계산한 건데 그동안에 해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파락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위로 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뭐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라 3.2, 4.5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강까지 한번 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소통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노란톡 채팅방 홍프로의 시크릿 채널로 오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린 거나 최신 시장에 돌아가는 뉴스나 그런 걸 드리고 있고요. 샵 3721번으로 연락하시면 또 별도로 노란톡 채팅방을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역배열 턴기법.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도 지금 한 15년 이상 투자하지만 하락할 때 상당히 겁납니다. 그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향후에 대응하실 수 있는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이란 게 최근에 몇 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장기선 이평선 위에 있고 단기선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사실 목표가 여기 잡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락장이 되면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무조건 종배열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 역배열 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배열 종목을 찾아보시면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락 떨어지는 종목들이 가끔 나오니까요. 그리고 장세에 따라서 시장이 고점 돌파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등락한다. 최근 그렇지 않습니까? 2400 이상 갔다가 또 2300대 왔다 또 2360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에서도 조금 변화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에 대한 눈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데 역배열 관련된 이동평균선 배열인데요. 120선이 위에 있고 만약에 뭐 200이나 240선을 쓴다면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60선이 이 초록색, 그리고 20선이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지금 5일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역배열로 되면 5일선 안착 이후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역배열 차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눈에 봐야 어떻게 보면 차트하고 친해집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역배열 상태에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은 5일선 전후 안착 여부. 왜냐? 계속 내려가는데 무턱대고 분할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라는 게 없는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따가 이제 차트 보시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좀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선 안착 전까지는 관심에 두시고 매매 접근은 안착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은 그 중간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좀 다른 타이트한 방법으로 또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가 하락 이후 징후는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밑에서 막 빵빵 터지는데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 거래량으로 누르면서 내려간다는 거는 하락이 계속 연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매수를 감행한다? 그럼 이건 저희 말로 자폭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매매 방식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주가 하락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후에 기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서 3영업일, 여기 또 3영업일 또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부분을 비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3영업일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는 5일선과 11선의 높이,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따 예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5일선이 계속 내려가는데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를 보라는 이유가 거리가 멀면 이격도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저항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분봉, 45분봉이나 15분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45분하고 15분봉 제가 전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매매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난이도를 상당히 요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바로 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45분봉에서 중요한 게 61선 안착. 그러니까 61선 안착을 한 이후에 들어가면 좀 안전성이 있습니다. 좀 이따 예시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안전한 방법이며 처음에 시도하다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구간임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 하락으로 내려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겁납니다. 그 1차 진입의 흐름을 체크하시고 손절은 기존 저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폭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솔직히 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우지 않고는 이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분봉에서 61선 안착.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절은 직전 저점. 그러니까 기존의 5일선 이하 구간에서 하단이 되겠죠. 뭐 여기 위에서 상단에서 끊으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이따 예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배열 턴 기법은 처음에 대응해 보시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잡고 임한다면 향후 하락장에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향후 시장을 대비해서 연구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턴 기법이 사실 결국에는 해야 될 과제입니다. 왜냐? 시장이 하락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매매 기법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겪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요즘 핫하죠.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스톡캐스터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다이버전스 나고 쭉 내려왔고 물로 한참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를 일단 이탈을 계속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 이제 볼린저 밴드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3일 지지. 그 5일선 이탈하면 사실 타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샀다면 첫 번째 목표가는 여기가 되겠죠. 위에 앞에 캔들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구간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익절 가격을 이런 데다 자리를 잡아놓고 계속 버티셨으면 60선 근처까지 갈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3월 19일 이후 3일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3일간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으로 지지받는 구간.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원고를 안 봐도 다 외웁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에 저점 매수를 하실 경우에 45분, 15분봉. 15분봉은 사실 좀 아직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약간 단기라서 어렵긴 한데 같이 지지선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5일선 안착.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45분에 61선, 5일선, 볼린저 안으로 3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5분을 보시면 그 날짜 45분인데 어떻습니까? 61선에 딱 이 초록색이 61선입니다. 안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반등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40선 이평선을 45분에 넣습니다. 일부러 중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수렴이 나오겠죠. 바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보는데 위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목표가가 일단은 그 자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45분 일봉 비교하시면서 진입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점 아니면 일봉상 61선. 왜냐? 역배열로 내려왔으니까 61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SK 하이닉스. 예, 어떻게 보면 참 애증의 종목인데 저점 왔을 때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역배열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3일 동안 계속 뭐 하락하다가 3일 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일 지진 날이 중요한 게 보시면 5일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5일선 부근에서 공략이나 매수 접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3일간 저점 지지, 볼린저 밴드 하한선 안으로 진입.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다른 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종목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실적주로 수익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계적으로 3일 지지, 그 다음에 또 5일선 안착.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경우에도 일봉 45분 동시에 체크하면서 공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5분봉인데 45분에 60선 또 안착. 단 240선이 상승력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쌍바닥 패턴으로 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수익은 나긴 했지만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점은 깨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입한 가격이 아마도 요 가격이니까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240선이 나중에 흐름이 박스권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평선을 계속 꽈배기를, 그러니까 꽈배기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평선을 약간 배열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대형주다 보니까 외인, 기관에 수급이 꼬이면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45분분에서 60일 돌파 안착 이후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장기 이평선의 수렴, 그러니까 꽈배기라는 게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격각이 줄어들지 않았고
여기서는 이격각이 줄어들고 나중에 잠깐 동안 이탈되는데 대신에 매수가 부근 공략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인데 이 부분은 패턴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45분에서도 삼각 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하실 때 제가 패턴 매매에 대해서 삼각이나 쐐기형 같은 거 교육 드릴 때 다시 차기에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SFA. 예, 완전히 OLED 중에 상당히 애먹인 종목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종목 또한 계속 내려갔습니다. 역배열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3일간 저점 지지.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은 3일이 아니라 하나, 둘, 셋, 4일째 5일선 안착. 그러니까 3일간 볼린저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 3일이라는 평균 날짜를 정한 이유가요. 볼린저가 붙었을 때 안으로 들어오려면 3일간 저가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3일을 중요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안으로 들어오고서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45분봉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건 똑같은데 좀 이따 45분봉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하락이 깊어서 나오다가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바로 상승이 아니라 종목이 되게 수렴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5분에 보시면 1차적으로는 61선이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 둘, 셋, 3일, 61선. 그럼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손절가는 밑에 하단. 그러면 그 가격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7일 동안 박스권을 한 겁니다. 7일. 그러면 5일이 일주일이니까 7일이면 일주일하고 이틀을 더 박스권을 한 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주린이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수익권 갔다 또 손실됐다. 수익권 갔다 손실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45분에서 61선 돌파 이후에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의 종목들하고 다른 게 수렴을 한 이후에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이평선이 급격히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평 배열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급등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장기 이평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패턴을 보시면 그래서 장기 이평 200이나 뭐 300, 400, 500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 타입에 맞추시면 되고 또 하나는 500선 넘으면 500선 한 이쯤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평 평균에 대한 답이지 절대적인 답은 없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패턴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배열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마음이 좁아하면 절대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단에 계속 내려가는데 굳이 거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볼린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일간 저점 지지 그리고 5일선 안착 그 다음에 45분봉에 61선 61선이라고 하겠습니다. 45분봉에 61선에 진입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뭐 볼린저 상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추세로 갖고 간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 121선, 61선 이런 식으로 본인들께서 어떤 기본적인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봉, 월봉, 분속론. 상당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 거래량 터지고 어디에서 지지 나올지를 모르겠고 사실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봉이란 사실 5영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치면 주봉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봉을 보는 거는 평소 때는 잘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 봅니다. 왜냐? 금요일 장이 끝나면 봉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주봉을 매일 봐봐야 사실 도움은 그냥 현재 추세가 어떻다 이런 뜻이지 주봉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 이후에 봐라. 기본입니다, 이거 투자자는.
봉이 완성된 이후에 봐야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더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봉이란 매월 첫 개장날, 그러니까 오늘이 월봉 첫날이죠. 10월 5일이니까. 그 다음에 월만 마지막 영업일 종가. 그럼 월봉은 보통 뭐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되겠죠. 뭐 21일 될 때도 있고. 근데 월봉도 사실 그래서 월말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말이란 게 30일이나 31일 영업일 끝난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수익 매매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기본 중에 기본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보다는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때 파악할 수 있는 차트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큰 그림을 읽으려면 일봉 가지고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봉하고 월봉은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수익 매매나 아니면 뭐 추세 매매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봉을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그날 매매하게 되면 오늘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한다 그러면서 지켜보실 건데 일봉 매매를 많이 하시겠지만 주봉을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정할 때 항상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향후에 어떤 구간에서 저항이나 그런 구간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짧은 기간을 분석하는 봉이지만 주봉과 월봉은 전체적인 흐름과 향후 미래 주가의 목표를 살펴볼 수도 있고 긴 기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분석 방법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봉, 월봉에서 중요한 거는 전전 시간에 했던 거래량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봉, 월봉의 거래량이 증가한 후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 왜냐? 매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종목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는 이 매매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세력주, 뭐 작전주, 뭐 기관주, 외국인주, 주봉, 월봉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들의 목표가를 예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1호니까 이걸 안 믿으셔도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봉, 월봉에 대한 거는 큰 그림을 보시는 거니까 사실 일주일에 하나, 월에 하나니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0% 오르면 봉이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점점점 보시면서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의 위치를 보시면서 주봉, 월봉도 일봉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다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인데 주봉입니다. 근데 보시면 상승 구간, 하락 구간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보시면 이때가 제가 알기로 2019년인데 초반기인데 진짜로 폭이 좁습니다. 솔직히 매매를 하자면 하겠지만 저희 말로 미칩니다. 사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되게 답답한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박스권하고 돌파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이상 간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도 5주선에 결국에는 나중에 5주선으로 가고 난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5주선이 이 빨간 선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그런데 직전 고점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박스권 일대가 사실 제일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했다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보통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매수했으면 또 내려가면 손실이야. 그러면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주선의 돌파 여부, 그러니까 주 말 끝난 이후에 5주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정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봉이 하나인 만큼 5주선 돌파 안착 여부를 꼭 체크해라. 이 부분이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월봉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4월 달까지 진짜 이때 힘들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사실상 거의 뭐 오르긴 했는데 거의 3년 동안의 박스권 형태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뭐 계속 하단 상단 올라가면서 위로 반등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사실 답답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단 돌파봉 나오고 거기서도 또 4개월 또 있다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도 볼린저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사실 뭐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스킬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문제지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어느 기법 하나를 완벽하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따르지만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으니까 꼭 계속 반복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주봉이긴 한데 아셔야 될 게 2016년 저점 대량 거래량 발생 이후에 20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20주선 핸들링 하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 한번 올라갔는데 보통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추가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조정이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승했던 그 자리는 깨지는 않긴 했지만 이게 지금 기간이 엄청난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20주선을 이탈 가격으로 했다면 솔직히 여기서 매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부도 중요하지만 박스권 형태로 변한 이게 이제 상단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흘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봉이 하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탈됐는데 만약에 뭐 종가를 여기다 붙이면 올라가겠지만 금요일 날 마감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 자리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중요시 할 거는 금요일 마감가를 꼭 위로 붙여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봉은 5일입니다. 영업일이. 뭐 만약에 뭐 저번 주처럼 그러면 2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시 할 거는 주봉은 꼭 5주선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5주선이 안착되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SK 하이닉스 월봉인데 월봉에서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 동안 또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간 저점 지지 수렴 형태 이후에 2017년 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월봉의 어느 위치에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타겟팅 가격을 찾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위치에서 주봉에서 타겟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를 볼 수 있는 만큼 추세 흐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보실 때는 주봉, 월봉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봉상 보시면 20주선 안 깨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이제 뭐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고점 미돌파 이게 왜 중요하냐. 분명히 시세가 날 거라고 상승을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시면 악재 나온 이후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거의 한 4, 5개월 걸렸겠죠.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점 돌파 못하니까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럴 때는 저점 분할 매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하락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5주선 돌파 안착 이후에 하는 게 낫다는 이유가 여기서 일단 5주선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 월봉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은 오픈톡, 노란톡 채팅방에서 제가 홍프로의 시크릿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내용과 아니면 또 시장의 여러 뉴스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오시면 오프톡 채팅방을 되게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기법은 했는데요.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다음 주 6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금일도 수고하셨습니다.